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파이썬. 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투자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배워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사실 파이썬에 대해서는 초보자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차근차근 진압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썬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프로그래밍 언어죠. 네, 머신러닝 쪽에서, 딥러닝 쪽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파이낸스, 투자에 관련해서도 어떤 언어를 써서라도 자동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어떤 잘 나갈 것 같은 어떤 전략을 적용해서 그거에 맞는 스탁이나 그 코인들을 골라내서 그걸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그 중에 최근에 핫한 파이썬 같이 배워보아요. 초반에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셋업하는 거예요. 셋업.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깔고, 애플, 맥북 다루고, 윈도우 10 다루고, 이렇게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는 걸 깔아야 되고, 또 파이썬도, 버전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파이썬에 이제 어떤 펑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거 불러오는 것도 버전이 좀 다르고 그래서 초반에 튜닝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까지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일반 초보자들한테는 어렵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구글에서, 물론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네, 이런, 인터넷,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이 액세스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 플러스 디스크립션 그런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을, 각자 로컬 컴퓨터에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구글에서 구글 컬랩, 여기에는 컬래버터리라고 하는데, 구글 컬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 컬랩을 치시고요.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일단 무시하시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네. 이게 첫 화면인데, 네. 이게 뭐냐, 그냥 다 무시하시고, 파일에서 New Notebook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서 온라인 상으로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이게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구글 컬랩. 그래서 타이틀을 ABC라고 해놓고요. 여기에 파이썬 코드를 치면은 이게 구글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이걸 가져다가 거기서 돌리고 또 거기서 결과물을 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는 파이썬을 안 깔아도 돼요. 아주 획기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는 그 코드면 어느 누구라도 여기 이 코드를 액세스할 수 있으면 각자 인터넷만 된다면 똑같은 걸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제가 이런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공부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한번 간단하게 해볼 거냐면요. 네. 미리 제가 해놨는데 How to get cryptocurrency data에 대해서 간략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일일이 깊게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툴을 가져다가 코인 데이터를 불러오고 좀 어떤 필요한 전략이 있으면 적용해보고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툴을 쓰는 게 목적이지 파이썬 자체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 제가 또 잘 모르고요. 파이썬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파이썬 코드를 굉장히 많은 예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원하는 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 불러오기, 코릴레이션 데이터 확인하기, 이렇게 그냥 구글링 하시면 거의 다 예제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것도 내내 그 예제 코드를 찾아서 살짝 바꾼 거고요. 먼저 맨 처음에 그 코드를 입력하실 때 여기 코드 셀을 이런 걸 누르시면 이 코드 셀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코드를. 그게 있고 또 이 텍스트라는 거는 이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거는 그냥 워드 파일처럼 여기다 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드 파일하고 코드가 한꺼번에 이 파일 안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치면은 옆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존버 스페이스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디스크립 이걸 읽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또 데이터 코드를 설명하고 아주 편하죠. 이런 거를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랩탑 노트북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코드 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에 이걸 쭉 제가 타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무슨 나중에 코인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럴 때 필요한 펑션들인데 그 펑션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numpy 펑션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umpy npv 이런 펑션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npv라는 펑션을 numpy에서 불러와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numpy가 너무 길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기니까 그거를 줄여서 np라고 하고 숏 네임으로 또 pandas라고 이런 그 데이터 핸들링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그것도 불러왔고요. 또 이 pandas 데이터 리더, 또 pandas 데이터 리더 data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온라인상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HTML 코드를 불러와서 거기에 데이터 셀을 불러와라 이런 거 쉽지 않은데 그거에 특화된 pandas 안에 있는 특화된 또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걸 또 불러왔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 이게 그 타임 관련된 펑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데이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DT라고 이름을 지었고 math plot library 그림 표현하는데 많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라서 불러왔고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면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웹이라는 게 위에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웹이라고 했죠. 그 웹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데이터 리더라는 참고로 파이썬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빅 D, 빅 R 이게
꼭 그렇게 대문자 D, 대문자 R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BTC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여기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리더라는 펑션을 불러와서 어떤 펑션을 이렇게 괄호를 치시면 이렇게 쓰인다고 나옵니다. 네임을 불러와야 되는데 저희가 야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네,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거 불러올 때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네, 여기 보여요? 심볼이라고 보이시죠? 네, 지나가 버렸네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MSFT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MSFT 그냥 치시면 안 되고 이게 문자니까 따옴표를 하고요. MSFT라고 치시고 그리고 이 야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왔다고 이거 지정해 주시고 대체로 start year 2010부터 해볼까요? 01년 January부터 and 2020 09 30 저번 달 거까지 한번 불러와 볼까요? 네, 그러면 데이터를 쫙 불러올 수 있죠? 10년 1월 4일부터 시작하네요. High, Low, Open, Close, Volume, Adjusted, Close 그리고 2020년 토탈 2700개 정도의 데이터 라인이 있고 6개의 컬럼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 Close 데이터랑 Adjust 데이터가 여기는 똑같네요. 네, 이런 건 다행이고 종종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할 거는 Adjust Close 데이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Close 데이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스탁을 100불짜리인데 스플릿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50불로 확 줄잖아요. 두 줄을 갖는 대신에 50불로 줄잖아요. 가격이. 근데 클로즈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클로즈 가격만 쓰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7일에서 8일로 가는데 100불이던 가격이 50불로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클로즈 그냥 가격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50%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 그게 Adjust Close니까 그냥 Adjust Close 가격을 이용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가격을 이거를 지금은 프린트하라고 해서 그냥 바로 프린트한 거고요. 이거를 데이터셋에 담아 보겠습니다. MSFT라는 데이터셋에. 그러면 화면이 안 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을 여기다가 assign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print MSFT 하시면 그제서야 이 데이터셋을 띄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저희가 원하는 건 가격 데이터니까 뭐 adjust close 데이터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MSFT 브라켓 하시고 adjust 여기 close 치시면 그 데이터만 쫙 나옵니다. 이거를 가격 데이터라 그래서 ms price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print price MSFT price 잘못됐네. price 이렇게 치시면 price 데이터만 쫙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적용해서 코인 데이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tart and end를 일일이 이렇게 치는 것보다 제가 그냥 미리 define을 해 놓고요. 여기에 그때 이 date 펑션을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숫자를 쳐주면 첫 번째 걸 year로, 두 번째 걸 month로, 세 번째 걸 days로 자동으로 받아들여서 date 펑션을 date variable을 만들어 줍니다. 그걸 start와 end에 각각 저장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티커를 쓸 거냐, 저희가 크립토라는 어떤 배리업을 만들어서 BTC-USD를 여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원래 같으면 이런 건데요. 웹 데이터 reader BTC-USD 야후 그리고 start는 2011년 0101 end는 2020년 0930 그리고 이렇게만 불러와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냥 끝에 adjust close를 바로 adjust close만 캡처하는 펑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start는 이미 assign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써줄 수 있고 크립토도 여기에 이미 assign 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컨시스턴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BTC 이 데이터셋을 불러서 BTC에 저장을 하라는 얘기고요. 일단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어떤 이거를 가지고 제가 따로 셀을 만들어서 이것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BTC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2014년부터 데이터가 있네요. 9월달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네, 뭐 지금 10월 28일인데 10월 30일로 하면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BTC에 어사인해서 프린트해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카피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것만 바꿔주는 거죠. 이더리움 ETH 그걸 프린트해라. XRP 그렇게 해서 이거를 돌려주면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될 겁니다. 네, BTC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더리움은 2015년 8월 6일부터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XRP는 2014년 9월 16일부터. 네, 이렇게 해서 이 각각 그림을 플롯을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그림 그리는 라이브러리 플롯을 불러서 플롯 잠깐만요. 이게 BTC BTC라는 데이터를 불러서 플롯 펑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2015년부터 이렇게 쫙 나오죠.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2015년부터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최근 1년 한 2019년 1월 1일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네, 에러가 뜨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봅니다. 안 되나 봐요. 바꿔보죠. BTC1을 제가 이거를 세미콜론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떴네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여기는 빈칸으로 언제까지라고 안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10월 28일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구간을 또 정할 수가 있어서 좋죠. 예를 들어서 딱 1년간만 보고 싶다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네. 그러면 마지막은 딱 1년간의 데이터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림을 살펴보시는 거 괜찮죠? 근데 이것도 좋지만 사실상 알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이더리움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고 싶잖아요. 네. 사실 비교하는 게 주된 목적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불러오면은 크립토라는 그 아까 배리업을 하나만 어사인했죠? 거기에 세 개를 다 어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start와 end date를 정해주고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크립토를 그전에는 하나씩만 어사인돼서 하나씩만 불러왔는데 지금 3개를 다 불러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고생 끝에 알아냈는데 이 보시면 스타트 데이시 가장 늦게 생성된 데이터보다 더 이전 날짜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2015년 8월 6일이 제일 첫 번째 데이터였는데 2015년 8월 5일이다. 뭐 이렇게 데이터를 쓰면은 에러가 생깁니다. 이더리움은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3개를 컴바인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일부터 하면 되는데 사실 해보니까 6일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7일부터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엔드 데이트는 이전에는 뭐 여기다 12월 달을 미래 값을 넣어도 그냥 가장 최근 값만 캡처했는데 마찬가지로 컴바인 할 때는 이러면 에러가 생깁니다. 그럼 뭐 10월 26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속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 전달 거만 이전 달 값이 최대 값이고 10월 1일 뭐 이 6값은 또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 요것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대로 돌리면 이 3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돌려보죠. 마지막 adjust close 데이터만 가져왔습니다. 2015년 8월 6일부터 이건 또 8월 6일부터 또 되네요. 8월 6일로 바꿔서 해볼까요? 네, 그럼 에러가 뜨죠. 이 에러가 이렇게 바꾸면 에러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하게 저 df를 어사인 했으니까 df 플러스를 하시면 이 3개의 그림이 다 뜨는데,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높으니까 쑥 올라가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절대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거의 바닥을 기는 것처럼 보이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예를 들어 같은 출발선에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2015년 8월 6일 데이터 이걸 그냥 100이라고 놓고 100에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보면 더 비교가 또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보시면 normalize price data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모든 값을 이 첫 번째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을 279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 안 되겠죠? 0.9 얼마. 마찬가지로 이 값을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10,000불이면 279로 나누면 뭐 얼마입니까? 뭐 한 50배 정도 되죠. 여기는 50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는 1이 좀 안 되는 값을 갖고, 여기는 50에 가까운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루 만에 엄청 떨어졌네요. 무슨 일입니까? 거의 반토막 이상, 나눠주니까 0.5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relative price change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요것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펑션 3개짜리 데이터가 있는 걸 df였거든요. 그러니까 df 모든 그 3컬럼의 값을 df에 있는 첫 번째 로우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행 값으로 나눠주는 거. assign 스페시픽하게 한 거죠. 이게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0, 얼마. 0,0이면 매일 첫 번째 행렬, 첫 번째 열. 일행 1열. 0,0이 일행 1열입니다. 근데 저희는 딱 첫 번째 행의 모든 컬럼의 값으로 이걸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ilog이라는 펑션을 쓰셔서 이렇게 하시면, 네. 이게 샵은 코멘트 아웃 하는 거고요. df2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보시죠. 예, 처음에 다 갑자기 1이 되고요. 0.9 뭐야 75%가 빠졌네요. 하루 만에 이더리움 여기 3% 늘었고요. 네,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네, 그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없애주셔서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2를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500까지 올라갔네요. 최대. 이렇게 해서 막판 100으로, 그러니까 2015년 가격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100배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궁금하니까 한번 보죠. DF2 네, 2020년 9월 30일 가격으로 2015년 8월 6일 가격에 비해서 약 37배, 127배, 29배가 올랐고,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5년간의 데이터 좋은데, 저희가 이게 스플릿 데이터셋을 좀 칸을 나눠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데이터셋을 애초에 스타트 데이 때 엔드 데이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2020년 최근 9월 30일까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똑같이 100으로 출발해서 그런 걸 볼 때 먼저 서브셋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df1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 df1을 첫 번째 행으로 나눠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린 XRP만 1에서 즉 100% 출발해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네요. 얼마나 기는지 한번 숫자라도 확인해 볼까요? 네, 65% 정도 떨어졌습니다. 2019년 1월 1일 가격을 100이라고 보면 약 65%.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좀 올랐고요. 네, 그런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기간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아직은 클리어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실까요? 2019년 7월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죠. 근데 보시면 XRP가 오르고 이더리움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러니까 조금 비트코인이 더 길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라인은 그을 수 없지만 대체로 보시면 오를 때 비트코인이 더 오르고 더 오랫동안 오르고 그런 거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오르죠. 오른데 대체적으로 이더리움보다는 XRP보다는 다른 두 개가 좀 더 길게 오르는 것 같고요. 네, 아예 또 잘 안 오르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스플릿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여러모로 여러분도 이 데이터 이 코드를 제가 여기 공유할 테니까요. 그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 이 구글 어카운트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파일 save a copy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수만 있지 이거를 편집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카피 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거기서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 그 구글 어카운트에 이게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여기서 편집하시면 원하는 대로 편집하시면 될 거라고 됩니다. 네, 화면이 좀 작죠. 화면을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 옵션을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스탑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피겨 사이즈 조절하는 법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네. figure size, 플랫을 그냥 플랫으로 하지 않고요. 이러면 그냥 정해진 플랫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figure size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20, 이게 밑이 20이고요. 높이가 5네요. 5를 10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파일을 여러분 그 어카운트에 카피하셔서 이런 거 좀 바꾸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 2020년 초부터 2020년 7월까지는 비트랑 이더리움은 딱 봐도 코릴레이션이 비슷하게 좀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죠.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고요. XRP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런 거를 상관관계를 이 그림으로 어느 정도 캐치업할 수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이더리움하고 리플이 굉장히 서로 싱크로나이즈가 높았던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무슨 질문 있으면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